네, 안녕하십니까. 호학인의 모임 대동서원 훈장 신백훈입니다. 호학 독서 코너입니다. 좋은 독서를 소개한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절감한 것이 제가 자유를 누리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 200여 년 동안 2세기 동안에 걸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상가 학자들이 치열한 노력을 한 결과로서 그 노력이 모여서 점철되어서 그 결과로 오늘 저 같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로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자 존 아이켄베리와 번역하신 분은 홍지수 선생님입니다. 저자 길버트 존 아이켄베리는 이게 54년생이네요. 54년생, 즉 신백훈 훈장하고 동갑입니다. 아주 영화 배우같이 잘 생기셨습니다. 잘 생겼고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저작을 배출한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10위, 5년 안에 흥미로운 저작 배출 8위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같은 동갑내기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거의 한 7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고 저는 같은 동갑이지만은 그냥 3일 동안에 걸쳐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번역하신 분은 홍지수 선생님, KBS 앵커를 할 때의 모습이네요. 이분은 아주 애국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는 문의 한의원인데 저로 하여금 PC를 알게 해줬습니다. PC가 뭐냐?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 말도 아닌 것을 말로 선다는 어찌 보면 사기치는 겁니다. 뭐 차별금지라든가 어떻게 인간이 차별을 금지할 수가 있나요? 말로서 장난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가 그것에서 깨어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알게 되었습니다. 책 앞머리를 딱 표지를 열면은 명언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명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평생 또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그런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중단 없이 신념이 실행되는 세계에 산다는 뜻이다. 월터 리프먼 아주 많이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1917년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계는 단기적으로 보면 부침 가라앉고 떠오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간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낮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지만은 그래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1944년 12월 우리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판사 서평을 보시면은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 대안은 개혁이 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기후변화라든가 테러리즘이다, 무기 확산이라 이게 점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존 아이켄베리를 비롯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세계 질서가 강대국 간의 치열한 지정과 갈등과 불평등한 계급 간의 투쟁으로 획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한 맥락에서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론, 비관하지 않고 펼치면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그래서 21세기 직면한 새로운 난관들을 타개하려면 세계는 이전보다 더욱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하는 그런 아이켄베리의 철학이 담긴 책이다. 출판사는 얘기하고 있고 제가 리뷰를 보다 보니까 네티즌 리뷰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얼마나 소중한 민주주의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1장서부터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상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북콘서트 우리 모임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중에서 물론 이제 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본질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바라보는 과제만 아니다. 이는 폭정, 잔혹한 불관용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하게 생존할 여건을 만드는 목표를 추진하는 실용적이고 편의적이고 계약적인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 물론 서구 진영의 계몽주의 정서와 진보주의적인 논조가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은 근대성이라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각양각색의 시각을 지니고 있고 지난 2세기 200년에 걸쳐서 그들이 제시한 개념과 과제들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심지어 재앙 발생 시마다 뒷수습을 하게 됐고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됐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명감 도덕적 신념으로서 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왔 역사였다라는 것이 저자에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네, 추천사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점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긴 시대 그러니까 2세기 200년 동안에 걸쳐서 추적하고 있는 책이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을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 책이고, 세 번째는 이 책에서는 근대성이라는 여러 가지 게 나옵니다. 핵심 개념을 축으로 해서 미래의 세계 질서에 대한 희망을 설파한 책이다. 현재의 우리 인류들이 많은 문제, 복잡다단한 근대성의 문제들 때문이긴 한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가? 그것을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성공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그에 대해서 반영적으로 비롯된다고 아이 캠벨리는 설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기 시작을 하고 하지만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주창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면서 이 책은 역사적 안내자이자 참고할 청사진을 보여주는 책이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 1장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영국과 미국이 더 이상 선봉에서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조바심이 있고 그런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 6월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유럽연합을 탈퇴를 함으로 해서 아주 충격을 주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 질서를 아주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미국 우선이라는 미명하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에서 탈퇴를 하고 다자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가지 논점을 저자는 제시합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말이 좀 길어서 좀 줄임말로 자유국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유국주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개념들을 묶음으로써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드로 윌슨,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계 만들기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 우드로 윌슨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저자는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국주를 정치적인 과업으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유국주자들이 지난 2세기에 걸쳐서 설계하고 추구한 정책과 의제들을 살펴본다. 세 번째는 자유국주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를 살펴본다. 자유국주 성과가 어떻게 무산되었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는 1장의 결론을 자유국주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인간의 기본적 이익 실현에 규정한 제도를 세계적 차원에서 설계 노력해야 하지만은 노력해왔지만 그 역사에서 식민주의, 제국주의, 노예제도, 인종성차별로 얼룩졌다는 역사도 있다. 이러한 관행 종식의 노력에 앞장서서 동맹군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도덕적 헌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장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국제관계입니다. 2장에서는 첫째, 자유국주의 핵심 개념과 과제, 정치적 토대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해 본다는 저자였습니다. 지난 2세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 자유주의적 계몽주의 사상과 근대성에 발견하고 그걸 규명을 하겠다. 두 번째는 자유국주의 핵심 개념, 무역과 개방성, 다자주의적 규정과 기구들, 자유민주 진영이 연대, 협력적 안보, 진보주의적 변화 등의 개념의 규명을 하겠다. 세 번째는 근대의 자유주의 개념과 과제를 구성해온 네 가지 핵심 세력과 그 운동을 규명을 하겠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부상과 확산, 두 번째는 제국에서 국민국가 세계로의 전환, 영국 패권의 흥망, 미국 패권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3장은 국제주의의 19세기의 기원입니다. 저자가 세 가지 주장을 이제 합니다. 첫째 주장은 국제주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자유주의, 제국주의적 국제주의, 베스트팔렌 국제주의.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권 국가 간의 협력, 규범과 제도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조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부상한 것이고 베스트팔렌 체제로 구축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베스트팔렌으로 이제 구분을 하겠다. 두 번째 주장은 자유국주의 초기 유형들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부상과 더불어 등장했고 자유민주 진영 내 상업적, 사회적, 기능적, 법적 관계를 추구하는 개념과 운동들의 반영이 됐다는 주장이고, 세 번째는 19세기 말 국제주의의 다양한 유형들은 서로 통합이 되어서 상가로 관계, 중재장치, 대의기구와 사법기구, 정교한 국제규정, 규범들이 필수 요소로 간주되는 국제 질서로 개혁하는 폭넓은 의제로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베스트팔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베스트팔렌 국제주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국가의 계보에서 근대 국가체제로의 기원은 보통 1648년 또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조약에 대해서 리오 그레스라는 사람은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진입하는 장엄한 관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부를 보겠습니다. 2부는 4장, 5장, 6장 윌슨주의적 국제주의와 루스벨트의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패권의 부상인데 이 책은 전체가 9장, 1장서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유달리 2부에 나오는 4장 윌슨, 5장 루스벨트 이렇게 실명이 거명이 됐습니다. 이 저자가. 그래서 그만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해서 지난 2세기 동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윌슨과 루스벨트가 최근 근대사에 있어서는 그만큼 비교를 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4장은 윌슨주의적 국제주의입니다. 우드로 윌슨이죠. 이들이 윌슨 아주 우리가 귀에 익습니다. 즉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는 지도자 사상가 중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동일시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저자는 표현을 했고 국제관계 정통으로 성숙된 시기는 바로 윌슨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재임한 시기다. 아시다시피 프리스턴대 총장을 하셨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스승이고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정말로 생기셨습니다. 아주 관상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이 사진 누굴까요?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이승만 대통령님이 프리스턴대 학생 시절이고 이분이 그 윌슨 총장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제자를 그렇게 아끼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드로 윌슨은 전후에 평화 구축 절차에서 중심적 주의를 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우드로 윌슨 동시대 사람들은 이때 평화 구축은 이 국제주의를 20세기로
이끌었다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성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를 향한 진전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믿음을 공유했다,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의 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보다 사회운동과 같은 접근 방식을 수행했다. 사회운동가라는 거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기주의진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으로 윌슨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 자유국주자들은 국제 질서를 개혁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슨은 1919년도에 세계가 처한 현실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윌슨이 주장하는 핵심적 개념들은 새로울 게 없었다는 것이죠.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논의되고 반영되고 윌슨 이전에도 등장했던 것이다 합니다. 또 미국이 독점한 개념이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는 발제자로서는 그럼 윌슨 대통령이 그럼 실천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의 구상은 근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진화를 하게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그렇게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윌슨주의적 국제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국제연맹에 거부를 했고 또 전쟁과 또 경제공황에 이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윌슨의 구상은 훗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력의 이정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국제주의 운동은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대부분 공화당 국제주의자들로 구성이 돼서 평화실행연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리그 투 인포시스, 즉 LE 평화실행연맹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윌슨의 국제주의는 실패한 것이다 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유산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인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집단 안보 체제 기능 여건이 미비된 것이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심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에 미국은 미합류했지만은 훗날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과제를 재편성할 토대를 마련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루스벨트의 국제주의. 1930년대죠.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고 그때 국제공황이 나오죠. 또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이 나오고 전체 독재주의가 부상하는 데서 자유민주주의 미래에 극심한 회의가 일었던 시기입니다. 1919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3.1 독립운동도 일어난 해죠. 실패한 베르사유 조약, 국제연맹, 집단 안보 등의 패착을 두고 논쟁이 아주 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추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 추축국들의 공격으로 세계대전 위기가 고조가 됐고, 당시에 미국의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졌고 끝모를 암주무색에 빠졌다. 공포심이 만연했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산업화 근대국가는 어두운 이면만 드러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계에 다시 발붙이게 될 것인가? 하지만 냉전이 돌아오면서 미국이 패권이 이러한 질서를 유지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저자가 세 가지 주장을 전개하고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1930년대 40년대에 경제공황이 발생을 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비자유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생존이라든가 산업사회 방향에 기나긴 논쟁이 일어난 시기였고 이때를 세계 질서 붕괴 시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양대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근대성이 야기하는 위협 창출기에도 점차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감을 한다는 주장을 설명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루스벨트와 동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사고를 구체화했고 또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죠. 뉴딜과 냉전 그 국제관계를
다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질서의 포괄적인 구상을 한 것이었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보호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합한 시기였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12년, 유일하게 루스벨트는 이제 12년이죠. 8년이 아니고 이후에 중임 제한이 이제 8년으로 제한이 했던 헌법이 나왔고 이때는 3선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의해서 규정이 됐다. 1930년 루스벨트는 미국이 결핍과 빈곤과 경제적 혼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생존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례 없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확장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정치 질서 자체를 변모시키고 대통령은 국내 새로운 진보주의적 연합의 구축을 관장해야만 했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래서 루스벨트 시대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의 생각을 변화를 이렇게 한번 보겠다 했습니다. 저자가 1930년대 국제질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녕 증진에 기여한다. 단순히 전쟁 예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인간 사회의 여건 개선 노력에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경제와 안보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취약성을 파악하게 됐고 그 어려움을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7년 연설한 게 격리연설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전쟁이 전염병처럼 된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다자관계를 관장할 제도들이 새로운 구상이 제시가 됐고 국제기구 담당 기관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걸 두고 루스벨트는 재구시를 하는 장비 모임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칩니다. 일컬었더라. 네 번째 변화는 윌슨 시대에는 국제주의의 중심축을 여론에 의지를 했는데 루스벨트 시대에는 이런 과정을 아예 포기를 하고 연합체의 이론으로서의 국가들이 연합체의 이론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보편주의로 되고 여기서 루스벨트가 네 가지 자유를 설파한 건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안보 해석에 있어서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즉 국가 안보 개념을 세웠다. 그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혁명, 국주자들이 국제 질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절정에 이른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이 시대의 위기는 근대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했고 이는 자유민주 진영 자체가 근대 산업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조직화되어야 가능했다. 그러려면 상호 의존 조건을 관리할 상설 정부 간 기구 창설이 필요한데 이 책에 보면은 국제체제에서 정부 간 기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900년도에 또 1950년대에서 이게 한 100개, 200개, 300개인데 이제 2000년대 400개까지 늘어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장입니다. 자유주의적 패권의 부상. 1945년 여름 미국은 세계 막강한 나라로 부상이 됐죠. 이때는 추측 후 일본, 독일 총량보다도 더 많은 무기였고 소련보다 3배. 미국은 그때 당시에 어디든지 미군이 존재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고 유럽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가 된 것이죠. 그때 이 시기를 세계대전을 용광로라는 것이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렇게 다듬기가 쉽게 된다는 뜻으로 용광로였다는 것입니다. 1948년대 미국은 원조 제국을 대대적으로 하는 마셜 플랜을 했고 이때 유럽은 6개 나라가 석탄 채광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유럽 경제 공동체 기반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주도의 질서는 지속적이고 기능적이고 참여국 사이의 공감대와 사회적 목적의식을 조성했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저자가 4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 미국 주도 질서는 오랜 질서 끝에 우여곡절 끝에 조화롭게 된 질서다. 그래서 진화해왔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전후의 과제는 자유주의 패권 질서 기능에 정치 질서를 창출하게 됐다. 세 번째 주제는 자유주의 패권 질서는 협력, 공동사회적 목적 추구의 안정토대를 마련을 했다. 네 번째 주장은 미국 주도의 이 질서는 그 모순을 토대로되는데 이 모순들이 냉전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렇게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패권 질서 구성 요소와 논리를 5개로 이렇게 저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논리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개념인 경제적 개방성의 논리다. 경제적 개방성의 논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 협력의 논리다. 그 민족주의자들이 야기하는 무질서를 국제주의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 세 번째 논리는 개방성과 사회적 경제안보 양립의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적 타협 논리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논리는 협력적 안보 논리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민주진영이 연대의식이고, 여섯 번째는 패권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부가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3부입니다. 3부는 7, 8, 9장입니다. 자유주의와 제국, 8장은 탈냉전 시대의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9번 근대성 터득하기였습니다. 3부 7장 자유주의와 제국. 자, 7장의 표지는 1945년 9월 2일 미 해군 미주로 하면서 일본 외무상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군사력과 전쟁이 야기하는 비자유적 힘에 취약한 정치체제였고,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면은 국가 행정 권력이 강화하게 되고, 즉 독재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민의 자유, 법치 위협의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중시로 해서 공화주의적 자유가 위험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개입 행태가 구현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전통은 반제국주의의 원천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반제국주의로서 저자의 네 가지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국주는 유럽 제국의 등을 타고 20세기에 진입을 해오면서 세계 자본주의, 진보주의적 논리도 수용했고 어찌 보면 찬양까지도 했다는 것을 규명하겠다. 두 번째는 자유국주를 제국에서 분리시킨 일단의 힘을 규명을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힘,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지지 세력들의 활동한 내용을 규명을 한다. 세 번째는 세계가 제국 기반에서 베스트팔렌 체제로 이동하면서 자유국주의 중심도 이동을 했다는 것을 규명한다. 네 번째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한 개념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8장입니다. 8장에서는 탈냉전 시대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입니다. 이게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는 사진입니다. 자유주의적 이상이 세계를 겨우 20년 만에 자유주의적 민주체제와 자유국주는 후퇴가 됐다. 이렇게 냉전 시대가 끝났는가 했는데 서구 진영에서 첫 결로 지금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두운 세력들인 비자유주의, 독재 민족주의, 보호주의, 영토수정주의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죠. 두 나라가 곧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이고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서구의 희망이 무산이 됐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자유주의적 구범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층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에서 물러난 듯 했다는 점을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민영화, 금융개방,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인데 이렇게 민영화하고 금융개방은 이제 굵은 점선인데요.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냉전 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화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 그러나 이 시기에 위기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위기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것이 이제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상호 보호 발전에 대한 안보 공동체 공감을 일러서 그렇게 됐다. 다음 9장에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근대성 터득하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국주 여정은 2세기에 걸쳐서 승리한 사연 못지않게 투쟁과 갈등의 사연이었다.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돌파구도 마련했고 아슬아슬한 위기도 모면했고 실패도 겪은 드라마였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자유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구나. 자유국주자들은 여러 번 실패, 잔해를 추스리고 또 그 과제를 세우고 생각을 바꾸고 제고해야 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는 결코 완결형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 과제이다. 그거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변화의 힘은 항상 있다. 그래서 그 저변에 깔린 힘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 저자는 아이켄베리는 근대성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래서 근대성이 뭐냐? 저자의 근대성, 진행형 자유국제 논리와 특성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국주
진전하고 실패한 힘은 늘 등반자가 필요했는데 이거는 장점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다. 아이캔벨은 어떤 근거로 자유국주를 옹호하는가? 진보 민족주의와 재결합을 필요로 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21세기의 근대성을 이런 난관, 근대성 근대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타개하려면 자유국주는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9장에는 마지막 장에서 정치적 과제 5가지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과제는 근대성이 야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두 번째 과제는 제국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로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국제주의자들의 묶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다른 세력과 연대하거나 의지해왔다 하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이룰 것인가. 자유국주는 국내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자의 감사의 말을 보면은 이 책은 2016년 11월 달에서부터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게 보통 책에 보면은 감사에 이렇게 친구들 이름, 학자들 이름을 거명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은. 이 책은 아이캔벨이 저자 혼자 한 게 아니고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이 책에 대해서 그만큼 힘을 모아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셰익스피어의 12야에 나온 말을 인용을 하면서 책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리요? 감사할 따름이라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존 아이캔벨이 홍진수 번역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도 하게 되었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